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타로 닥터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일요일 저녁이고 이제 월요일 아침을 준비하기 전인데 오늘도 뉴스를 뭐 지켜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은 뒤집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말을 할수록 아마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역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뭐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홍준표 대표의 말씀처럼,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단일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표를 뭐 미래를 위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래가 있어야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직도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오늘은 이준석 대표의 오늘 잠깐 볼게요. 이준석 대표의 이번 대선의 운.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이 역방향으로 다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요소들은 이제 작은 어떤 힘이었지만 약간씩 뭐 올라가는 현상, 그리고 지지하는 세력을 모았다. 하지만 역방향이라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김문수 장관님과, 그러니까 대표 후보님과 과연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까? 단일화. 김문수 장관님의 운도 잠깐 볼게요. 김문수 장관님의 운. 세 장이 같이 나와서 같이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일단 김문수 장관님의 운을 봤을 때는 여기 점점 기세가 등등해지는 그런 느낌? 약간 엄청 많이 따라 올라붙었고 지금 기운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뭔가 야인으로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지나가고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 자, 단일화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같은 이제 공간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뭔가 이제 사라는 숫자, 뭔가 안정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둘 사람의 어떤 역방향으로 나온 태양 카드와 이 기회를 잡는 하늘의 카드,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지금 역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일화를 하는 것, 단일화를 해서 한 공간 안에 손을 잡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는 건 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뭐 자기네들의 어떤 의견을 조금만 줄인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 태양의 카드가 사실 78장의 타로 카드 중에 가장 에너지가 좋은 카드거든요. 제일 좋은 카드. 근데 이게 지금 역방향이에요. 그리고 이게 에이스 오브 완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회를 되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어떤 기회?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있으면 좋은 건 맞는데 과연 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냐라는 거예요. 자, 좀 보조적인 카드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읽어볼게요. 단일화를 하는 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한다. 네, 근데 두 카드로는 사실 역방향이 나와서 왜 선 카드가 뒤집어져 있는지. 이 카드는 조금만 더 보면 이 카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요게 9개의 펜타클 카드거든요. 이 9개의 펜타클의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독고다이. 나 혼자도 괜찮아.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지금 되게 여유롭고, 그리고 뭔가 내가 갖출 거 다 갖췄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뭔가 부족한 면을 채워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걸 나눠 갖는 공평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아쉽지 않아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화 자체에 대한 기회는 있지만 손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선택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불확실성의 문 카드. 예, 저는 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달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를 보면 해의 어떤 존재가 뒤집어져서 이게 뒤바뀌면서 달의 존재가 된다는 건 확실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긍정적일 수 있지만 뒤집어서 달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키워드가 여기에서 보면 나 혼자도 괜찮아. 이재명 대표가 뭐 얼토당토 않는 뭐 괜찮아라는 그런 뭐죠? 그 쇼츠 같은 걸 찍던데 정말 꼴값. 네. 욕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하시네요. 자, 어쨌든 요거 보시면은 요거 9번의 펜타클의 카드가 이 단일화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다. 네. 그냥 나 혼자도 괜찮아라는 여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어떤 앞으로의 행방에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단일화에 대한 김문수 장관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장으로. 단일화에 대한 김문수 장관의 생각. 단일화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생각. 자, 긍정적일까요? 김문수 장관은. 근데 사실 여기 데스카드의 반대편, 역방향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그렇게까지 마지막 선택? 정말, 정말 마지막에 어쩔 수 없으면 하지만, 글쎄요. 그게 마지막 선택일까라는 의문, 회의, 이런 것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걸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뭐, 답이 나올까? 물론 하면은 뭐 좋겠지만, 그치만, 네. 이게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뭘까요? 이분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 내가 나중에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의 막대기를 잡고 앞에 구슬을 들고 밖을 보잖아요. 이건 영토 확장의 꿈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그 어떤 마음을 갖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향해 이 마음을 갖는 거고, 자, 이거는 에이스의 펜타클의 요소예요. 이거는 하늘이 주는 기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다 품고 있어요. 자기도 알아. 지금 확장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어떤 기회가 나한테 오고 있다라는 걸 이준석 대표도 느끼고 있지만, 이게 아직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김은수 장관님은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미련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데스카드. 자, 그래서 사실 이 요소로 정방향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일화를? 그러면 사실은 내가 미련이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두고서 떠나고 이거는 종결시키는 거거든요.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크게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혼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근데 이게 아직 역방향이야. 그러니까 털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미련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떨쳐지지 않는 거라서 계속 생각은 하실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미래지향적으로 자기가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마음,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오는 기회, 이거를 잡을 생각이 아직은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둘 다 역방향으로 나온 거 봐서는 요소를 갖고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발현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마음이고, 그러면 정말 단일화를 하게 될까? 둘 다 뭐 그렇게까지 자신들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6월 3일 날 이전에 김문수 장관과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를 하게 될까? 단일화? 야, 이거는 사실상 단일화 카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화합하고,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 둘 중에, 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검정색이고, 하나는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다른 그런 말을, 또는 뭐 스핑스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걸 뒤에 있는 절대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이거를 모가지를 틀어 쥐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앞을 보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키워드는 요 두 개를 통합했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랑 연결을 하면 사실은 이건 100%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카드입니다. 자, 이거는 5번의 펜타클 카드는 여기 보세요. 뒤에 두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다리를 절고 한 사람은 추위에 고개를 숙이고 가고 있는데 이 카드가 만약에 연애 카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야. 한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계속 만나자고 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거. 저 사람이 싫지만 그냥 그래도 의리상 만나자. 그래. 나를 좋다 하니까 그냥 만나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단일화해서 한 사람은 꼬꾸라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포기해야 이게 가능한데 돈도 포기를 해야 돼. 그러면 돈을 포기한다는 건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 선거 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일화가 가능하겠냐고 가능하겠다 하지만 돈 문제가 역시 개입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재회, 재생산, 뭐 재활, 부활 이렇게 되는데요. 둘 중에 누가 카드를 쥐고 있을까?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김문수한테 유리할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할까? 김문수 장관, 이준석 대표, 김문수 장관, 이준석 대표, 김문수 장관, 이준석 대표. 근데 여러 장을 뽑아봤는데요. 의견이 참 좁혀지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단일화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은 굉장히 큰 카드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누구로 통합되는 게 사실 유리할까? 김문수 장관으로 가는 게 유리할까? 이준석 대표로 가는 게 유리할까? 와, 똑같이 나왔어. 와, 어머, 세상에.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좀 전에 질문한 거랑 카드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게 단일화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누가 더 유리하냐? 근데 이게 끝부분에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쪽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김문수 장관님이 이런 미련을 버리고 과연 이걸 선택할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운이 있냐? 그거는 맞아요. 어떤 운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일화 자체에 대한 운.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로 통합이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김문수 장관님은 미련이 너무 많아서 끝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준석 장관은 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결과를 계속 기다리는데 결과가
아직도 불확실하긴 하거든요. 자, 근데 단일화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화합의 카드가 3장이나 나왔어요. 자, 그럼 그날, 네. 일단은 뭔가 새롭게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시도는 있을 것 같아서 단일화에 대한 기대는 해보실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뭔가 결과치가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하면, 대선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네. 자,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게 단일화를 하는 것과는 크게 막 어떻게 막 그것 때문에 대단히 큰 성과가 있다라고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들이는 거는 맞는데 이게 분리되는 표들이 많고 여기에서 혼자서도 괜찮다라는 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랑은 크게 상관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예, 그거를 해보려는 그런 시도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 이준석 대표의 3파전 안에서 이런 어떤 단일화라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가? 그리고 그럴 마음이 있나? 두 분의 그 속마음을 좀 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런다면은 단일화 자체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은 아직 확고하지 않다. 그리고 단일화가 됐을 때 과연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역부족이다. 하지만 뭐 열심히 해볼 수는 있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다시 보고 끝낼게요. 자, 단일화를 하면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나? 아래가 이재명 대표, 위에가 단일화. 자, 근데 이게 뭐냐면요. 단일화를 해서 정말 절실하게 뭐 이거를 해보자라고 해도 이 안에서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요. 그래서 킹 오브 컵스, 그러니까 왕의 컵, 이걸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 운의 어떤 흐름 또는 사람들의 기대감, 감정을 건드릴 수는 있어요. 진짜 감동을 줄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그거랑 상관없이 여기에서 보시면 딜 카드 또 나오죠. 이건 부정선거에 대한 카드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부패 그리고 뭔가 뒤에서 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표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여기 너무 지금 이 카드는 제가 정말 이번 정치 타로를 시작하면서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나온 카드예요. 서브 카드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대표 키워드는 딜인 것 같아요. 빅텐트를 치는 정말 그 이준석 대표와 뭐 김문수 장관의 어떤 이런 마음의 흐름은 감동을 줄 수 있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꽂혀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의 왕은 뭐 누구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는 있지만 결과치를 가지고 있는 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의 불확실함이라는 건 네, 어떤 요소. 근데 이 요소가 너무나 정말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딜 카드여가지고 역시나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협작질이 많아가지고 그러네요. 자,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셔플을 열어서 이렇게 카드를 한번 봤는데요. 타로 자체도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느끼시는 것 같고 이 타로의 그 하나하나의 요소를 어떤 식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사실 되게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이것만을 봤을 때도 다른 방향으로 읽어드린다면 여기에 칼이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을 또 당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왕의 자리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카드는 여기 보면 불확실성.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공 이런 것들을 나누고 평가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카드를 네, 이렇게 보고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 또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느끼는 가장 직관적인 부분으로 이런 타로 마스터들은 읽어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에 이 정치 타로 안에서 읽어드렸던 부분은 사실은 그 많은 요소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마스터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맞거나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들어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신다면은 또 그 부분이 조금 더 에너지가 흘러가게 되죠. 그렇게 서로 에너지가 잘 맞는 경우에 잘 맞게 되죠. 자, 그래서 다른 어떤 타로를 또 보시고 이 부분과 또 연결을 하셔서 아, 이거는 나랑 맞는 것 같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좀 보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번 주에 제가 아마 5에서 9% 정도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1%로 나누어 갖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또 잘 맞게 흘러온 것 같아서 또 앞으로도 좀 흥미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월요일 시작인데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건승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